알고 계시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 맞아요. 근데 어디 남의 떡만 커 보이겠습니까? 남의 잘못도 커 보입니다. 지금 한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두고 그야말로 파국에 이르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바람 피워 때렸는데 이혼은 누구 책임?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대가 더 끌린다는 말 아시죠? 전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남편의 호탕한 성격, 불같은 추진력에 반해서 결혼한 저희 부부.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아야 했습니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는 것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여보, 양말이 김밥이야? 네, 돌돌돌 말아가지고 좀 제대로 해서 좀 세탁기 좀 넣어. 그래, 밥 먹은 건 좀 그릇은 좀 싱크대 좀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돼? 짜증나. 진짜 식탁이 이렇게 두면 어떡해. 아이 거참 그 남자 하는 일 어디서 그 따박따박 그 잔소리를 하고 말이야. 나는 돈 벌어 오잖아. 그 당신은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면서 어디 그 하늘 같은 가정을 우리 마누라 성질 까먹었나 보네.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정말. 남편과 전요 하나같이 10가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게 감정의 꼴은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로 점점 시들어가던 저에게 운명처럼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림, 오늘도 많이 지쳐 보여. 남편이 많이 힘들게 해? 재용 씨, 나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의 아기 사슴 림. 당신이 힘들면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돼줄게. 이거 봐. 어머 깜짝이야. 이거 놀고도 자빠져. 뭐라고? 곁에서 든든한 힘이 돼?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옆편네야 그냥. 내가 당신 그 바람 피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기 어떻게 왔어, 여보? 아니 요즘 그 하도 그냥 수상하게 굴길래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뒤쫓아 와봤더니만 바람을 띄워 바람을. 아니 이 하늘 같은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느라고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는데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집구석에서 놀면서 바람까지 확 그냥. 여보. 여보. 학실만 하지 말아줘.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너 뭐 돼? 다 필요 없어. 오늘 너 죽고 나 죽다. 들어와 확. 너 뭐 돼? 저의 불륜 사실 알아낸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막말은 물론 가정폭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지금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데요.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것 같은데. 자세한 이거 얘기 좀 아니죠. 들어보죠. 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A씨 부부는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한 처음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10년이 지났을 때는 1998년부터 대단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부인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아이고야. 웨이터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요. 이어서 이 남편이 컴퓨터를 마당에 집어 던지는가 하면 아내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도 벌어져요. 결국은 2001년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한 지 11개월 만에 다시 재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남편은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다면서 자주 폭력을 행사했고 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집을 나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폭행 다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 배우자의 외도가 더 문제가 있다 아니면 폭행을 한 남편이 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무조건 X입니다. 저는 O. 갈리네요. 갈리네요. 분명 외도는 분명히 잘못했죠. 예. 잘못했지만 폭행 안 돼요. 법적으로도 폭행이 들어가면 죄가 커집니다. 물론 아내가 외도 잘못했죠. 정말 속상했겠지만 감정 조절 못하고 물리적으로 다치게 한 건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폭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X입니다. 저는 네, 저는 X. 어쨌든 뭐 O를 들었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총각이라서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몰라서 그래. 근데 일단 외도는 다른 이음절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남편의 폭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게 폭력은 맞습니다만은 그만큼 좀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남편도 좀 어쩔 수 없었다. 저 같아도 솔직히 제 와이프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면 진짜 눈 뒤집어지고 확실히 진짜 나올 것 같은데. 그 말로 그렇게 하지 왜 때려오래? 아니 그렇긴 하네요. 예, 그래. 그래도 손이 나가는 거 이건 좀 아닌 그래, 거 그건 아니에요.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사실 보면 뭐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 거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이 더 클지가 궁금합니다. 자, 두 분의 얘기도 엇갈렸는데 임주혜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 X. X. 김기환 씨 발언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과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물론 맞죠. 그러니까 아내의 잘못이 애초에 잘못된 거죠. 잘못 있죠. 외도했다는 게 결코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응 방식도 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먼저 불륜을 저질렀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 그 대응 방식이 잘못됐던 폭력을 행사했던 남편도 쌍방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관련돼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남편이 더 잘못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은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혼 생활 혼인 파탄에 있어서 일단 아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에 대해서 폭력으로 일관된 대응을 했던 남편 역시도 잘한 게 없다. 이런 취지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나 그 기간도 상당을 했고 이런 외도 사건이 처음에 발각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남편도 집을 나갔고요. 그 이후에 폭력으로 쭉 일관했다면 이때는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결국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강성신 변호사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세모 같아요. 세모. 세모?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은 사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네. 남편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해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딱 그러니까 한 번만. 물론 폭행은 절대 안 되죠.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그때 한 차례의 폭행으로 인해서 파탄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건에서 보면은 사실상 반복적, 지속적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왜? 그렇죠. 외도를. 외도를 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편이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남편도 일정 폭행을- 부분 책임이 있잖아요. 왜? 폭행을 폭행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아마 파탄주의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실질적으로 원인 자체는 처음에 아내가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폭행이 있고 그러면 이게 사실 끝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들여다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자, 이번에 사안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남편이요.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폭행도 자주 행사를 했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상태였어요. 네. 아내가 이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하. 안 되구나. 때러리. 그렇죠. 남편과 어떤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와 좀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장하겠네. 그렇게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서로 이제 힘든 상황에서 병간호하는 모습을 보다가 네.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낮 시간에 함께 모텔에서 지내기도 하는 등 어떤 외도의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아이고. 이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또 쌍방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거죠. 아. 남편은 너 이거 불륜이다. 너 외도한 거다.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딱 요구를 했고요. 어허. 아내도 이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 결혼은 파탄이 났었다. 그렇지. 너가 가정불화의 원인을 먼저 제공한 거다. 나는 이것은 일종의 정당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남편에게 또 2천만 원 위자료 제기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말이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이죠. 예. 남편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왜냐면 박수도 손바닥에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남편의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폭행이 너무 무서워. 그 폭행을 피해서 그 폭행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던 건데 거기서 다 같은 아픔을 공감하게 된 그 네. 남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 그럼 남편이 일단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남편 책임이 큰 거죠. 남편 책임 크다. 네. 근데 저도 이거는 수림 선배님 의견에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 어. 이거는 아까 네. 앞선 사례와는 케이스가 완전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명백하게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잘 따라왔어요. 예.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좋아. 맞죠? 이 남편을 버려야 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왜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둘 다 잘한 거 없다. 사실 그게 맞죠. 그렇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혼인 파탄 책임이 두 사람 다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누가 먼저 잘못했다, 누가 먼저 원인 제공했다 자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구하는데 작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던 남편 잘못한 거 맞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외도를 한 것이 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 결혼 생활 파탄 나이대로 났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서 이혼은 성립이 됐습니다. 네네.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위자료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독인 내렸습니다. 객인. 재산 분할로 재산만 나눠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둘 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은 처벌받고 막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우리 사건에서도 2주 치료를 요하는 폭행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부분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당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한 대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때렸어요. 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먼저 때렸다. 정당방이다. 그 정당화가 안 돼요. 이게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맞았으면 그걸 가지고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던지 해야지 내가 때리는 거에 대한 정당화는 절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외도를 했죠. 근데 이거 보면은 고의로 눈을 찔러가지고 2주에 달하는 그런 상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해죄는 일단 이런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부 사이에 보면은 네.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싸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용서할게요. 그냥 처벌 원하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한 폭행죄면은 사실 처벌이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만 이거는 눈을 찔러가지고 2주에 뭐 달하는 상해다. 이거는 사실 상대방이 피해자가 설령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화, 외도에 의한 정당화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처벌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좀 구분됩니다. 재산 분할은 굉장히 감정이 배제된 절차예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부부 양쪽이 모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누가 이걸 모으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가 7대 3인지 5대 5인지에 따라서 그냥 나누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은 반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사실 감정이 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 사안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먼저 부인이 외도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이 좀 무차별적인 폭행을 지속해 왔다면 이때는 재판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남편이 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자료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사례를 보면은 지금 외도를 먼저 한 사람이나 아니면 뒤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면 위자료 성립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외도의 격분에서 한 차례 정도 뭐 주먹을 날린다거나 해서 일부 피해를 끼친 사례에서는 이 폭력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갈등 상황에 대응을 했는지 그 방식에 따라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판부에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적어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시도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